자, 이제 비와 비유를 마무리를 하자 우리. 길고도 길었다. 정말 그치? 정말 긴 단원이었어. 이렇게 길었다는 것은 비와 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어렵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를 교과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비와 비율 어려워요. 다 어려워. 어려운데 쌤이 저번 시간에 말했지. 비와 비유를 활용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다. 비와 비유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게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만 외우면 되는 거지. 외우기 싫은데요? 그건 안 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길고 길었던 비와 비유를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쭉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따라와봐. 자, 먼저 우리가 두 수를 뭐 했을까? 그래, 비교를 했어. 두 수를 비교했는데 첫 번째로 비교하는 방법은 두 수를 서로 그래, 뺄셈으로 비교를 했지. 그리고 뺄셈으로 비교를 하다가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어. 맞아. 그랬는데 뺄셈으로 비교할 때와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뺄셈으로 비교를 할 때는 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 차이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4와 2를 비교했을 때 4 빼기 2는 2, 6과 3을 비교했을 때 6 빼기 3은 3, 8과 4를 비교했을 때 8 빼기 4는 4, 이런 식으로 숫자마다 전부 값이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나눗셈을 가지고 해봤더니 4 나누기 2, 6 나누기 3, 8 나누기 4, 전부 값이 같잖아. 그치? 이렇게 비교하는 숫자들이 달라지는데도 일정한 값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 게 두 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데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 나눗셈을 사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나눗셈으로 두 수를 비교한 것이 두 번째 배운 비야. 비. 비는 A 대 B라고 쓰는 요걸 우리가 B라고 부르지. 그치? 근데 얘는 네 가지 이름이 있었어. 첫 번째는 상민아, 뒤에 있는 건 뭐가 붙는다고 했지? 무엇에 대한. 그치? 뒤에부터. 그러니까 뭐에 대한? B에 대한 A의 B라고 부른다. 또 A의 B에 대한 B, A와 B의 B, 그리고 마지막이 A 대 B, 이렇게 네 가지로 부를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 B가 나눗셈이라면서요. 나눗셈을 가지고 온 거라면서요. 그러면 얘는 왜 나눗셈 기호를 안 쓰고 이렇게 씁니까? 좋은 질문이죠. A 대 B는 나눗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A 나누기 B로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A 나누기 B를 우리가 A 대 B라고 쓸 수 있고 A 대 B를 A 나누기 B라고 서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B를 배웠는데 B는 요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항상 숫자가 하나,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또 야,
이 A 대 B를 비교했을 때 그냥 숫자 하나로 표현해서 몇 배 많다 혹은 몇 배 적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야? 세 번째, 비율이죠. 비율. 그쵸? A 대 B라는 B가 있는데 얘는 B죠. A 대 B의 비율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까 본 것처럼 A 나누기 B를 사용해서 나눗셈을 사용해서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역수를 취한다. 자,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3이라는 식을 풀면 얘는 2 곱하기가 된 다음에 3이 어떻게 됩니까? 영현아, 3이 어떻게 되지?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앞에 A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네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3이 3분의 1이 됐어. B는? 그렇지. B분의 1이 되겠지. 얘는 B분의 A라는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분의 A라는 분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얘를 비율이라고 하는데 뭐의 비율? 얘는 뭐의 비율일까요? 그렇죠. B에 대한 A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을 가져와 볼게요. 이 비율은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준량, 나눗셈 먼저 써볼게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요것을 분수로 나타내니까 얘가 분모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을 계속 구해왔어. 비율 중에 어떤 비율이 있었냐?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 네 번째로 배운 백분율이야. 그렇지? 백분율. 백분율은 기준량이 100인 비율이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된 거지. 수많은 비율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백분율이라는 마을 하나가 있었던 거야. 이 안에는 천분율이라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들의 타율을 나타내는 할, 푼, 리라는 비율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비율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지금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우리가 기억할 건 비율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백분율이라는 마을만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백분율 어떻게 구하냐?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글씨가 이것이 백분율이 되고요. 단위는 뭡니까? 단위는 퍼센트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다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b를 알게 되었고, 이 b를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비율을 알게 되었고, 이 비율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흔하게 쓰는 백분율을 배우게 된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공개 수업 때부터 한 게 뭐냐? 비율과 백분율을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어디에 활용해? 실생활에. 실생활에 활용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 실생활에 쓰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실생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5번째. 활용을 배웠습니다. 뭐의 활용이냐? 비율의 활용이죠. 5-1 첫 번째 우리가 어디다 써먹었죠? 속력을 구하는 데다가 써먹었습니다. 속력은 비율의 일종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 또 5-2 두 번째로는 뭘 배웠을까요? 속력 배운 다음에 우리 뭐 배웠지? 사람이 모여 사는 정도. 사람이 모여 사는 정도. 인구 밀도를 배웠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5-3 5-3에서는 소금물, 설탕물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진하기. 그렇지. 농도 같은 말이 진하기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 근데 이 셋 다 공통점은 뭐냐? 속력이든 인구밀도든 진하기든 다 비율을 구하는 방식에서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엄마야. 얘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되는 거지. 왜요? 왜 그래요? 자, 비율을 구하는 방식. 비율은 몇 분의 뭐였지? 뭐 나누기 뭐였지? 뭐?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야. 이걸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뒤에가 뭐로 간다? 분모로 간다.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고 했지? 해줘야? 기준량은 어떻고 비교하는 양은 어떻다. 더워. 기준량은 변하지 않는 값. 그치?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아. 혹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해져 있어. 있는 값을 우리가 기준량이라고 하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뭐겠어? 기준량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비교하는 양은 반대로 그렇지. 정해져 있지 않아. 그죠? 여러분들의 나이는 정해져 있죠. 그쵸? 여러분들은 다 13살이니까 정해져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는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량 13살, 13이라는 나이는 기준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 태용이와 건이보다 태용이가 키가 크다. 비교할 수 있죠. 또 누가 있을까? 떠오르지가 않네. 윤성이와 선우 해볼까요? 선우가 윤성이보다 키가 크다.
비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속력부터 한번 봅시다. 자, 속력을 구하는 방법. 속력을 구할 때는 필요한 값이 거리와 시간인데요. 속력을 구하려면 무엇이 비교하는 양이 되고 무엇이 기준량이 될까요? 자, 비교하는 양. 거리와 시간 중에서 변하는 건 뭐야? 선생님 둘 다 변하는데요? 맞아. 둘 다 변해. 시간도 흘러가고 거리도 바뀌겠지. 현도가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갑니다. 그러면 뛰는 동안 시간이 바뀌겠죠. 점점. 그 다음에 현도가 뛰어가니까 뛰어간 거리도 바뀌겠죠. 둘 다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정시켜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현도랑 정현이가 달려. 누가 더 빠른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이 같이 뛰어라 하면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쵸? 둘이 동시에 뛰면 누가 빠른지 알 수 있어. 근데 동시에 못 뛰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 동시에 못 뛰면 현도가 그날 학교를 안 나왔네. 그 다음날 뛰려고 했는데 정현이가 학교를 안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뛰어서 속력을 재야겠죠. 속력을 재려면 우리는 뭐를 일정하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일정하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는 거지. 야, 현도야, 10초 동안 뛰어봐. 정현아, 10초 동안 뛰어봐. 그러면 현도가 10초 동안 뛴 거리와 정현이가 10초 동안 뛴 거리는 다르겠지. 그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기준량, 거리가 비교하는 양. 그래서 얘를 또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인구 밀도를 봅시다. 인구 밀도를 구하고 싶어요. 1제곱킬로미터라는 넓이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인구 밀도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은 인구 수가 필요할 것이고 땅의 넓이가 필요할 거죠. 근데 인구 밀도란 말 자체가 1제곱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래. 그럼 정해져 있는 건 뭐야? 넓이지. 얘는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뭐가 된다? 기준량이 된다. 그럼 뒤에 있어야겠네. 뒤에 있어야겠네. 여기에 넓이가. 그리고 인구 수는 바뀌겠잖아. 강진의 인구, 서울의 인구, 광주의 인구 다 다르겠죠? 계속 바뀌는 양이기 때문에 인구 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고 넓이가 기준량이 된다.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넓이분의 인구 수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 농도. 자, 농도 같은 말로 뭐? 진하기. 자, 농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소금물이 얼마나 진한지 알고 싶어요. 또 이 설탕물이 얼마나 진한지 알고 싶어요.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우선 용액의 양 그리고 용질의 양 두 개가 필요해. 용액은 뭐야? 물 더하기 소금 혹은 또 물 더하기 설탕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지. 용질은 그냥 소금 혹은 설탕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비커에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500g, 500g의 소금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15%, 얘는 20% 농도야. 그러면 다른 건 뭐야? 달라지는 건 똑같이 소금물이 500g씩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죠. 물 더하기 소금의 양은 500g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양쪽에서 다른 것은 그렇지, 소금의 양이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용액, 변하는 것은 용질. 그래서 용질의 양 나누기 용액의 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농도는 좀 특이해서 퍼센트를 많이 씁니다. 퍼센트는 다른 말로 무슨 율이라고 불렀다? 그래, 백분율.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은 비율 곱하기 100.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백분율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4단원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끝냈어요. 수업 시간에 만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 정리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 때 참고할 점 첫 번째, 문제를 읽고 기준량이 무엇인지, 비교하는 양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비율이 무엇인지 밑줄을 긋습니다. 문제를 보고 거기다 밑줄을 긋는 거야. 아, 이 문제에서는 기준량이 이거구나. 그리고 비율은 이거구나. 그러면 얘를 네모로 놓고 얘를 구해야겠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는 비교하는 양이 나왔고 비율은 나왔는데 기준량이 안 나왔네. 네모네. 해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기준량을 알려주고 비교하는 양을 알려줬는데 비율이 안 나왔네. 얘를 네모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나서 문제에다가 직접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기준량이네요. 여기서부터 얘는 비교하는 양이네요. 얘는 비율이네요. 이렇게 문제에다 표시를 하면서 풀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서 같이 해보고 교과서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월요일, 화요일 남아서 선생님이랑 특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바짝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오세요.